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비타민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면역력이 화두로 떠오른 요즘은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요. 또 과거에 면역력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에 관심이 폭증했죠. 예. 사실 비타민은 뭐 음식으로든 영양제로든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비타민을 몰랐던 시절에는 주위에 널려 있었는데도 소홀히 했다가 비극을 맞은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헨리 8세와 그의 가족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채소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농부들한테나 어울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농부들한테나 채소가 어울리지 우리에게는 채소 어울리지 않는다 한 이 헨리 8세. 그 편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헨리 8세와 그의 가족들은 발에 염증이 생기고 얼굴과 잇몸이 부었습니다. 악취도 났고요. 특히 헨리 8세는 연골 조직이 괴사하면서 코가 일그러졌습니다. 괴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괴혈병이란 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류를 괴롭혔거든요. 네. 1740년에 영국 해군이 4년 동안 아메리카 원정을 다녀왔는데 1955명의 선원 중에서 1321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투로 죽은 사람이 4명이거든요. 네. 근데 997명이 괴혈병 환자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었으니까 뭐 신선한 채소 먹는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예. 이슬람 사람들은 15세기 이전에 이미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 괴혈병에서 안전하다 이 사실을 알았고요. 네. 또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명나라의 정화 원정대는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습니다. 그 서양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죠. 그 18세기 중반에서야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괴혈병에는 감귤류라든가 아니면 과즙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선원들이 이걸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왜요? 남자가 무슨 주스를 마시냐, 남자라면 술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이 린드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1770년대 신선한 채소 과일을 꽉꽉 채우고 특히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음식인 사우어크라우트라는 게 있죠. 이걸 다 가득 싣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괴혈병으로 죽은 사람은 놀랍게도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선원들이 양배추를 안 먹으려고 했다 그래요. 네. 그래 때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꾀를 냈는데 장교들한테 양배추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론이 이거 차별이다. 이래서 이제 선원들이 양배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장교들에게만 양배추 주겠다 하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바다 사나이들의 음식 투정. 투정이라기보다는 편견. 정말 대단했네요, 과거에. 그렇죠. 영국 해군은 또 라임을 먹었거든요. 비타민C 때문에. 네. 그러면서 A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요? 유럽에서 영국 해군을 라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요. 굳이 말하면 라임 먹는 애들 이런 뜻입니다. 어른이 술, 커피 이런 걸 먹어야지 뭘 주스를 마시냐 이렇게 놀린 거죠. 너무하네요. 그렇죠. 1848년에 북극 탐험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 항로를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 라임 주스가 또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괴혈병으로 전원이 사망했어요. 근데 해결책은 사실 있었습니다. 바로 생고기였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고기를 날로 먹었죠. 네. 그렇게 이제 비타민C를 섭취했는데 이 탐험대를 이끈 프랭클린을 비롯해서 부하들이 모두 생고기 먹는 걸 야만적인 습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죽은 거죠. 네. 저는 갑자기 그 프랑스의 르피가로 도쿄 특파원의 칼럼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한국의 대처를 놓고 뭐 사생활 침해다 이러다가 정작 자신들은 통행금지 시키는 모습 보고 참 오만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또 동양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있겠죠. 그걸 그렇죠. 지적한 거겠죠. 네. 사실 이 비타민C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자 단박에 가짜뉴스로 찍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미국과 중국에서 비타민 메가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나름의 해법들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치료약이 없다 보니 뭐 말 그대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치료약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답을 못 찾았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40년 전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2달 안에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밀양에 있는 석골사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세요? 예. 2달 안에 죽는다라는 암 선고 받고 살아났다면 뭔가 큰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40년 동안 자기 고민을 했는데 결정적 치료약은 없었고요.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정답은 못 찾았지만 어쨌든 통과한 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정답은 아니더라도 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것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장한준이라는 의사분이 이와 관련해서 여기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타민 관련된 건데요. 2014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주도로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의 효과를 임상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게 비타민C 등을 정맥 투여하고 결과를 검증했거든요. 네. 기준이 있었어요. 3가지였는데 첫째가 심장, 간, 콩팥 등의 기능이 다운되는 걸 방지하는가, 2번째 비타민이 염증을 줄이는가, 또 3번째 또 비타민이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시험 결과 수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에 대한 기대 와르르 다 무너졌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1차 결과를 보면 무너졌죠. 네.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2차 결과 지표가 나왔는데 정맥 주사를 안 맞은 환자군의 사망률이 46%였고요. 반면에 비타민C를 맞은 사람은 사망률이 3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3가지 기준을 통해서 기전을 입증한 데 실패했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비타민C에는 우리가 파악 못한 기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오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항해에 나선 사람들이 괴혈병을 만든 방법은 비교적 일찍 알아냈잖아요. 네. 근데 인류가 비타민C의 화학 구조를 발견한 것은 193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실험을 보면 대항해 시대나 지금이나 비타민C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타민C가 코로나19의 치료약이다 이러면 분명 가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 기자가 말씀하신 그 교수님, 예. 그분도 암 선고를 받고 결정적인 치료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이 한 명 있잖아요. 네. 국민 밉상으로 떠오른 분인데 저는 이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비타민 요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쩌면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오늘 비타민 이야기 해봤는데 어쨌든 비타민이 절대 치료약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다라는 짐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저는 다른 말로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예. 그런 인간들이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또 과정에서 오만과 편견이 또 깨지고, 예. 그렇죠. 이런 것이 또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 네. 또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깨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자부심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